오늘 세월호가 사고 발생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체가 심하게 긁히고 부식된 상태로 떠오른 세월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한없이 먹먹하고 답답해졌습니다. 3년에 걸친 그 슬프고 안타까운 기억을 되돌리며 304명의 꽃다운 청춘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를 생각해 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세월호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앞다투어 안전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73일이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대통령은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했고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입법 대책을 추진했으며 행정부는 어떤 실질적인 행정적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막대한 국민 혈세로 구성된 세월호 특조위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는커녕 정치적인 실리를 챙기는 정략적인 도구로 전락해서 서로 싸움질만 하다 허송세월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살아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할 일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세월호 현장에 달려간 대통령과 현재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그 슬픔을 가슴 아파했다면 정부와 국회와 국민들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안전 시스템 구축과 사회 안전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울음바다가 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애도한다는 이름으로 사진이나 찍고 얄팍한 권력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려는 야바이 정치꾼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모양인데 또다시 제2의 세월호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그 어디 있습니까? 유력한 대권 후보라는 사람이 국회가 아닌 광장 시위대 옆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동조단식하면서 선동정치를 일삼고 있는 이 나라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은 세월호를 사고 발생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인양 작업을 중국 인양업체인 샹하이 셀비지의 제킹 바지선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은 다 어디 가고 중국 업체가 세월호를 건져냅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능력도 없는 껍데기 나라입니까?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은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국가적 자존심도 없는 이런 인물들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지금 한중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드 배치로 중국이 우리의 안보 주권을 위협하며 무자비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건져내지 못한 꽃다운 청춘들을 중국 배가 인양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국민이야 죽든 말든 국가 자존심이야 구겨지든 말든 위정자와 정치인들이 자기 뱃속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들을 버려야 국민이 삽니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결국은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입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가들이 정관계 인사들과 결탁해서 각종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무시한 정경유착 때문에 세월호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유병언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유병언이 죽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전 언론이 온통 난리를 치면서 찾던 유병언의 아들 유혁기는 어디에 있고 유섭나는 왜 송환하지 못합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최순실 게이트가 정경유착으로 터진 사건이라면 세월호 참사 또한 실소유주 유병언과 정관계 인사들과의 정경유착 때문에 발생한 정경유착의 원조격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병헌은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주세모의 부채 1155억을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집중적으로 부채 탕감받아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병헌은 공적 자금이 생긴 이래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유일한 개인 채무자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관련자에 대한 차명 및 은닉재산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의혹 해명에 대한 포괄적인 정무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는 그 이전에 유병헌의 채권 확보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2000년 7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유병헌의 자녀 3명으로부터 신세계 종합금융회사의 대출금 미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병헌이 1989년 세모 USA를 설립해서 190만 달러를 미국에 반출했고, 이후 1990년에는 670만 달러 상당의 캘리포니아 리조트를 구입하는 등 채권 회수 의지만 있었다면 미국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가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 후보는 이런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지금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외쳐대는 적폐청산의 대상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신이 될 것입니다. 왜 이처럼 썩은 정치와 썩은 정경유착 때문에 우리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위정자와 정치인들이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방치하고 죽게 만드는 기존 정치판이라면 이런 썩은 정치판은 이제 갈아엎어야 합니다. 확 갈아엎어야 합니다. 국민을 버리는 정치라면 그런 정치를 우리 국민은 이제 버려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낡은 적폐들을 속속들이 도려내고 국가를 전면 개조해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안보국가, 안전국가로 거듭나는 길만이 먼저 간 꽃다운 청춘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고 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흥분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사회 안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위정자, 아니 위선자들을 향해 분노해야 합니다. 사회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제는 대한민국호가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 있다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사회 안전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제2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실종된 9명의 고귀한 시신 이양이 모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